국정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기로 하면서 친한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 한 여성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됐고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TV조선이 확보한 술자리 영상이 있죠. 장 의원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멈춰라 이런 입장입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장경태 의원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림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자분은 먼저 취재하시죠. 그리고 남자분도 취재 한번 해보세요.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아니 저 내용을 전혀 몰라서 지금 조사 받으러 오라는 사실도 없고 당일에 추행 자체는 없었다는 거 없었습니다. 네. 그 해당 고발장 보고 확인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죠. 자, 장경태 의원은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함께 이 공개된 동의 없는 촬영 영상은 명백한 무고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선적으로 이제 장경태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자분을 먼저 취재하시죠. 그리고 남자분도 취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얼른 기자들이 이거를 했다고 해서 뭐 제3자한테 그걸 알리지는 않겠지만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2차 가해 피해가 될 수 있는데 본인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면 되는데 도리어 여자 그리고 또 이른바 그 장경태 의원께서 현장에서 이제 목덜미를 잡은 분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남자 취재를 하라고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이 있는데 그 촬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제가 범죄 현장을 목도하고 목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증거가 필요해서 촬영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제가 촬영을 할 텐데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걸 촬영을 한 거고 그게 지금 이 성추행 관련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면 그거는 언론에서도 그냥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해서 보도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알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어떤 동영상 의미가 있는데 그걸 도리어 동영상 찍고 허락을 구해야 되고 그거를 뭐 공개한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본인이 떳떳하다면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면 되지 문제를 제기하는 쪽을 과하게 공격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장경태 의원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단순한 성비위를 넘어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권위를 이용해 약자인 보좌진을 유린한 악질적인 권력형 성폭력이자 최악의 갑질입니다. 장경태 의원은 구차한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임하십시오. 당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장경태 의원님께서 맡고 계신 당직에 대해서 자진사퇴 의사 밝힌 건 있을까요? 예, 아직 없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촬영자가 국민의힘 소속 아닌지 파악하라라는 장경태 의원의 발언에 사건을 정치 공방으로 끌고 가려 한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한다, 관찰 중이다 이런 말만 반복한다고 꼬집었거든요. 지금 이제 관찰 중이다라는 말씀은 좀 저희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지금 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즉시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윤리감찰단에서 독립적으로 엄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미 영등포 경찰서로 고발이 이루어져 있고 영등포 경찰서에서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인 또 피고발인 조사가 있을 것이고요. 또 일부 지금 TV조선에서도 영상을 지금 이제 계속 단독으로 내고 계시는데 이 영상들을 가지고 충분히 만약에 혐의점이 있다면 그 혐의점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떤 사건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기도 전에 그것을 가지고 무조건 이 사건이 그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만약에 어떤 이 상황이 검찰에서 경찰에서 또는 검찰로 넘어갔을 때도 이 상황이 무혐의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우리는 그 염두에 두고 얘기한다면 네. 정치인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저희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좀 몇 번 있었는데 그 사례 때마다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적극적 행위들을 다 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외 없이 이런
성범죄와 관련된 추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상하 지위 고하를 떠나서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제명을 해라 윤리위에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 주시는 거는 일단 조금 지켜보고 그 상황들 속에서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또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시행이 될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지켜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사태로 대표되는 이른바 이 진보정당에서 왕왕 발생하는 성비 의혹을 언급을 하면서 민주당의 학습 효과가 전혀 없다 이런 비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스피커를 메신저를 공격하는데 그게 보니까 촬영자가 국민의힘 소속 아닌지 파악해라. 국민의힘 소속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 겁니까? 사실상 성추행이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예. 민주당의 이제 부대변인이신 것 같아요. 김민주라는 분이 장경태는 20여 년 가까이 정치 경험으로 단련된 사람이다. 실수라도 그럴 사람이 아니다 얘기를 했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란 세력들에게는 눈에 가시였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실이 규명되면 음의 이유와 배후까지도 밝혀질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은 당사자도 아니고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피해자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렇게 무턱대고 진영으로 가르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인지 파악하라 이렇게 장경태 쪽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게 뭡니까? 내란 프레임을 엮어가지고 진영이 고착화되니까 결국은 진영 뒤에 숨는다는 거잖아요. 성추행이 좌우가 어디 있고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범죄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진실을 알 위치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물타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번에 이른바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당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피해 호소인이라고 여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명백해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박원순 전 시장 관련해서 명예를 회복하겠다 뭐 그러면서 뭐 다큐 영화인가요?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고자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런 일련의 상황이 있을 때 2차 가해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그런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고 그 사람이 또 국회 내에서 일을 하는 보좌진 출신 아니라 보좌진이라고 한다면 이 일은 이런 권력 구도, 위계에 의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소위 말해서 상대를 악마하거나 국민의힘 쪽이다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의 이틀막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2차 가해 우려를 짚어주셨는데 실제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저희 TV조선에 이 신상 털기와 2차 가해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을 전했고요. 변호사는 장 의원과 마주칠까 봐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 지금 2, 3차 가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예.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피해 여성분이 장경태 의원실의 보좌진은 아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면 가장 중요한 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같은 의원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의원회관 또는 국회라는 큰 공간 속에서의 분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TV조선에서도 1년 전에 그 당시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취재가 좀 이루어졌던 걸로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일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 자리에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다라면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분들이 개인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그것이 또다시 무슨 찌라시의 형태로 돌고 이러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엄정하게 지금 수사를 시행할 테니 필요한 사람들은 경찰에서 비밀리에 비공개적으로 증언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황들 속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고 그 결론에 의해서 어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있어야 이 사안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부분들을 구두로라도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실명이나 아니면은 그 피해자를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해서 언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성추행 혐의로 피소가 된 장경태 의원은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지만 뭐 범죄 사실 자체가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의혹 단계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의원 또한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은 무고다. 책임을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한 상태입니다. 이번 건 관련해서 어떤 단체들이 좀 성명을 내고 목소리를 내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요. 진보 성향 여성 단체에서도 민주당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고 관련해서 이제 보좌진 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대변인 좀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뭐 저도 영상의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둘이 밀착된 상황에서 장경태 의원의 왼쪽 손이 여성 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영상 부분은 스틸이 됐기 때문에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 영상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소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그 제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이 이루어졌다 얘기를 한다고 본다면 이게 둘만에 있을 때 상황이 아니라 제3자가 목격자가 있다는 거고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장경태 의원께서는 공직의 신분에 그러니까 어떻게 공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여야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불문하고 이거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 따지기 위해서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건 보면 무고다. 그리고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고요. 진보 쪽 여성 단체에서 문제를 삼았다.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본다면 계속 끊임없이 성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거는 팩트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사실상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진영 간의 어떤 지금 똑같은 겁니다. 진영의 한 문제로 소환을 시켜서 본인들의 잘못을 상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일종의 공작이다. 이런 프레임 속에서 물타기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계엄 당시 여당으로서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결국 계엄을 불러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습니다.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재판정에서 시련을 겪고 있고 민주당의 무모한 적폐몰이 때문에 사찰을 위협받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면 비상계엄 1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장 대표가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계엄에 대한 책임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 명확한 입장을 드러낸 걸로 보이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어떤 책임을 명확하게 말씀 주신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이 결국은 민주당 탓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에서 12.3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다, 위헌적이었던 것이다. 이 부분,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기까지 한 이 상황들, 이것이 어떻게 민주당의 탓인가? 네. 본인들 스스로가 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남 탓 정치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뭐 얼마 전에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말씀하신 거 보면 결국은 우리가 추경호다 이런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 계엄의 강을 건너지도 못했고 건널 생각도 없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사과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당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연판장이나 기자회견 등 사과 메시지를 지도부 대신해서 내겠다는 입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함께 싸우자고 강조하고 있죠. 직접 들어보시죠. 당내 분위기는 사과해야 된다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이제 저랑 같이 메시지를 내실 의원님들이 좀 계시고 제가 뭐 어제 20명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는 좋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과 함께 뭐 연판장 돌린다거나 아니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한다거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지난날의 성찰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싸우지 마라! 사과해라! 이 말 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도부가 사과하지 않으면 당 소장파 의원들이 집단행동을 하겠다라는 거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같이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엄에 대한 평가, 책임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여진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이 된 이후에 저희가 계엄에 대해서 그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과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때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가 어제 얘기했던 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사건이 있게 된 그 전후 과정 맥락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 정부 전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일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28번, 29번의 탄핵을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대장동 변호인을 했던 김필성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는 걸 탄핵 사유로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게 내란죄 구속 요건에 해당된다. 소위 말해서 진보 진영 쪽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도 의혹만으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탄핵 심판 제도를 굉장히 남용을 했다. 그래서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야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수적 다수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 위인설법을 하고 대법원장을 끊임없이 끌어내리라고 탄핵과 특검을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때 탄핵 이후에 우려했던 이른바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만들어져서 이른바 사실상 이거는 뭐 괴물 정권이라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으로서의 지금 무도한 상황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싸워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의 목소리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도적인 목소리를 나눠서 사과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네. 저는 결국은 장동혁 대표의 고심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당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메시지를 낼지는 지금 의견을 취업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저희는 이제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이 다음 주에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날 전망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5명 이상은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저는 사퇴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반 이상이 그만두면은 비대위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 저도 개별적으로 강명선 의원이나 서삼석 의원님께도 만나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이랬었거든요. 가반을 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전현희, 김병주, 한준호, 이현주 최고위원이 물러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내년 1월 중순 사퇴하는 최고위원 후임을 뽑는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정청래 대표 리더십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지금 같이 최고위 활동을 하셨던 여러분의 최고위원들 그 개인에게 의존해서 하는 형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개인의 최고위원들께서 또 지금 정치적인 지향이 또 내년 지방선거에 가 있기 때문에 비록 최고위원 자리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4분 정도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신다면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새롭게 선출되시는 최고위원들께서도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시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출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어가는 정청래 그 대표의 그 정책 체제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 잘 해 갈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네. 보고 계시거든요. 저도 일단 비대위 5명이 이제 출마를 위해서 자리를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튼 빈 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일반 당원들을 대상으로 뽑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중앙위에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중앙위 구성을 보면 현직 국회의원하고 민주당 당직자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의 일방적 지지를 넣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지지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본다면 지금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라고 해가지고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계 입장에서는 그게 마땅치 않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볼 땐 의외로 중앙위에서 하는 보궐선거에 대해서 친명과 친정과 네. 친정청래와 친이재명계의 어떤 뭔가 갈등 양상이 소소하지만 있지도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